내년 총선 때문일 텐데요. 정치인들 4년 동안 본인의 정치권에서의 입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여야가 모두 눈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는 거 바로 여론조사인데요. 결과 하나 나왔습니다. 보실까요? 자, 내년 총선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 물었는데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여론조사보다 지지율, 투표 의사가 41.6%로 떨어졌고요.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가 34.4에서 38.1로 올라갔습니다. 자,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순인데 글쎄요. 데일리안이 의뢰해서 여론조사 공정위 18일부터 19일까지 조사를 한 수치입니다. 글쎄요. 이게 뭐 당 지지율과 또 어느 당 후보에게 뽑겠느냐 이게 또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김대현 평론가님 이게 좀 어떤 부분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읽힌다고 보세요? 우선 이번 여론조사를 한 언론 기관이 이제 데일리안이라고 해서 약간 이제 보수 성향의 네네. 매체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매체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을 우선 전제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론조사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집권하고 있는 정당의 어떤 응답자층이 적극적인 응답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역대 모든 정권들이 지난 문재인 정권도 뭐 그랬습니다만 집권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여론조사에 적극적인 응답층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당의 득표율이라든가 아니면 국정운영의 득표율도 좀 높게 나는 측면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정운영 지지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만 어쨌든 그것과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이제 여야로 진보와 보수의 이념으로 이제 굳어져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상대성을 갖습니다. 이 지지율을 보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진보층이 약간 응집된 반면에 또 상대적으로 보면 보수층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여론도 상당히 좀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권당이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의 어떤 상승세라든가 아니면 추세상 볼 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역대 어떤 정당보다 집권 정당보다 좀 힘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지금 이제 이 조사만 놓고 보면 부동층이 한 20% 정도로 줄었습니다. 네. 역대 거의 모든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부동층이 30%를 좀 넘나드는 수준인데 20%로 줄었다는 것은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또 이 중도층 스윙 보터들의 움직임이 어떤 정당의 지지층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의 변수는 굉장히 좀 좁아들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그 혐의 설명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을 했고 결국 중단이 돼서 지금 국회의장이 중재를 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지금 이 상황을 협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속보가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박 교수님께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6주 동안의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은요. 아주 예외적인 극단적인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중에 뉴스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밑으로 20% 후반까지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었고요. 반면에 가장 잘 나온 여론조사가 바로 이번 여론조사 공정에 의한 조사입니다. 여기서는 지지율이 40%를 넘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양극단에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추이가 비슷합니다. 6주 동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계속 하락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여론 추이를 보면 물론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제 바닥을 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다 네. 이제 더 이상 이제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바닥친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올라갈 길만 남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여론조사들의 또 공통점이 다음 총선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이 많거든요. 네. 그럼 이제 야당에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보면은 큰 틀에서 야당, 소위 심판론으로 갈 구도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네. 좀 그런 점에서 최근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전쟁, 이 선포 이후에 이것이 여론의 어떤 큰 반전이나 또는 지지층 결집이나 또는 중도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거나 이런 것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 네. 오히려 야당,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뭐 지지층은 양측 지지층이 그대로 있다고 치고 네. 중도층에서 그래도 소위 동정론을 좀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좀 국민의힘이 총선 전략을 앞으로 짜 나가는 데 있어서 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 눈길을 끄는 게 소위 여당 텃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여야 간 격차가 좁혀지고 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여야 간 격차가 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아직 큰 의미를 두지 말아야 될까요? 김대현 프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여론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보수적 성향의 여론조사 언론 매체가 예, 예. 본인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치의 정확도에 대한 어떤 문제는 좀 차치할 필요가 좀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어쨌든 부산과 울산, 경남 그리고 TK 지역의 민주당의 지지세가 상당하다라고 하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집권 세력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죠. 다만 이제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수도권 그리고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세가 좀 높게 나왔다는 점, 뭐 이런 점이 약간 혼재돼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단순히 이 조사를 가지고 내년 총선을 좀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수도권에서 뭐가 집권 세력에 대한 어떤 지지세가 조금 나아지고 있는 반면에 그러면 이제 보수적인 텃밭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야당세가 조금 더 강해지고 있다는 측면은 현 정부가 국정 운영을 약간 중도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하는 유권자들이 더 많이 생겼다라는 점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